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마지막 시간으로요,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위젯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앱 위젯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앱 위젯에 이제 API 11부터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뷰를 앱 위젯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는 앱 위젯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앱 위젯이 동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 위젯이 배치되고 나서 앱 위젯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지 또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앱 위젯의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 위젯의 리스트 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위젯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렇게 홈 화면이 있으면 홈 화면에서 메뉴 키를 누르고요. 메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위젯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앱 위젯들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이미 것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딱 롱클릭해서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배치하면 이때부터 이제 이 앱 위젯이 동작을 해요. 자, 앱 위젯은 여기 있는 페이스북 아이콘하고 좀 다르죠. 뭐냐면 페이스북 아이콘은 이미지예요. 이건 숏컷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가 있고 앱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앱 위젯은 이렇게 배치되면요, 마치 이제 여기 있는 시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앱 위젯인데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자그마한 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앱 위젯이라고 해요. 정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앱 위젯 하면은 뭐냐면 다른 앱에 인베디드 돼서 돌아가는 작은 크기의 앱 화면을 갖다 앱 위젯이라고 하고요. 앱 위젯은 주기적으로 화면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화면을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주기는 최소 30분이에요. 최소 30분. 그러니까 30분 이상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건 안 돼요. 주기를 설정하는 거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업데이트를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갖다 플레이할 때 플레이되는 음악을 앱 위젯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레이되는 음악이 다음 곡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간 타이틀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뭐 30분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음악은 뭐 3분마다 5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될 텐데, 바뀔 텐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걸 돌려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하는 것을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뒤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앱 위젯은요, 일반적으로 홈 화면에 이렇게 배치돼서 나타나는데요. 홈 화면에 나타나는데 4.2 API 18이죠. 14, 15, 16, 17이네요. 17부터는 락 화면에서도 앱 위젯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자, 이렇게 앱 위젯을 배치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앱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앱 위젯 호스트라고 합니다. 앱 위젯 호스트. 즉 홈이나 락처럼 앱 위젯을 갖다가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객체를 우리가 앱 위젯 호스트라고 하고요. 앱 위젯이 배치되어 있는 이 앱 위젯 있잖아요. 이 앱 위젯에 데이터를 갖다 공급하는 애가 있겠죠. 데이터를 공급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해요. 그래서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여기에 있는 앱 위젯의 화면을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앱 위젯 호스트가 있고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누군가 에비젯 프로바이더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다가 에비젯 호스트에게 전달해서 에비젯 호스트가 화면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또는 에비젯 호스트에서는 등록 가능한 에비젯이 무엇인지 얻어와야겠죠? 그런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관리해주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에비젯 매니저라고 해요. 그래서 에비젯 매니저에서는요, 에비젯을 리스트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전달해준 정보를 갖다가 에비젯 호스트에게 전달해서 에비젯 호스트가 화면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에비젯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에비젯 호스트와 에비젯 프로바이더와 에비젯 매니저의 각각의 역할을 보면, 이제 홈 화면에 배치된 에비젯 호스트는 일단 앱 위젯을 화면에 배치하는 역할을 해요. 에비젯을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이제 에비젯 호스트 안에서 에비젯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서 에비젯을 갱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젯 호스트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에비젯 프로바이더는요, 앱 위젯의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화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비젯의 화면을 만들진 않아요. 프로바이더가 화면을 만들지는 않는 게, 왜냐면 여기 있는 이쪽 앱하고 이쪽 앱은 서로 다른 앱이잖아요. 여기서 화면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은 이쪽에 메모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뭐냐면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은 어떻게 된다. 즉 뷰의 배치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럼 각각의 뷰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간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뭐랑 똑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리모트 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리모트 뷰에다가 화면 정보를 담아서 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비젯을 갖다가 여기다 배치하기 전에 내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에비젯에 어떤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에비젯 배치 정보 있죠. 뭐 이제 에비젯의 모양에 대한 프리뷰 이미지라든지 에비젯이 화면에 배치될 때 크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설정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면요. 얘가 이제 XML에 그 정보를 담아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정보를 누가 그 정보를 가져가냐면 여기 있는 에비젯 매니저가 그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젯 매니저가 갖고 있다가 여기 있는 에비젯 호스트가 정보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에비젯 매니저가 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최초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에비젯 프로바이더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앱 위젯에 있는 화면이 갱신이 돼야 돼요. 갱신이. 그래서 이런 갱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갖다 누가 하냐면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하게 됩니다. 앱 위젯 매니저는요, 에비젯 매니저는 시스템에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설치되어 있는 에비젯 프로바이더의 목록을 관리해요. 목록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앱이 설치될 때 여기에 에비젯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와가지고요. 에비젯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목록을 갱신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갱신해서 목록을 갖고 있다가 호스트가 요청하면 그때 호스트에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호스트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매니저에게 보내고요.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정보 새로 갱신됐어?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갱신된 정보를 이용해서 뷰 다시 갱신해 하고서 뷰 갱신되면 그걸 갖다 다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에비젯 설정 정보에다가 업데이트 주기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업데이트 주기는 최소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고요. 30분 이상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 있는 에비젯 매니저가 에비젯 프로바이더에게 일정 시간마다 야, 정보 너 업데이트 주기 됐으니까 정보 업데이트해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거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업데이트,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갖다가 프로바이더에 요청하는 이런 작업들을 에비젯 매니저가 하게 됩니다. 자, 에비젯을 만들려면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에비젯의 화면을 정의하는 거예요. 화면은 레이아웃이니까요, 레이아웃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화면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화면을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에비젯에 대한 정보 파일을 생성해요. 정보 파일. 그 정보 파일은 에비젯 프로바이더 인포라고 하는데요. 에비젯 프로바이더 인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는 XML 하나 만들어내고요.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해 주게 돼요. 여기 있는 에비젯 프로바이더 인포에 들어가는 크기, 그 정보들은요, 에비젯의 크기. 에비젯이 배치되는 게, 자, 이렇게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는 크기가 몇 dp, 몇 dp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는 크기. 예. 최소 크기죠. 최소 크기. 나는 최소 이만큼 있어야 난 배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최소 크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맨 처음에 뜰 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업데이트 주기. 그 다음에 내가 에비젯을 설정하려면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에비젯이 배치됐을 때 이미지. 이거는 실제 뭐 에비젯이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프리뷰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프리뷰 이미지. 그 다음에 얘를 딱 설치하려고 할 때 에비젯이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설정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 설정 액티비티로 설정해 놓으면 얘를 설정할 때 액티비티가 딱 떠요. 그리고서 그 액티비티에 딱 값을 설정해 주면 그 값을 가지고 에비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 액티비티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리사이즈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배치되는 위치가 홈인지 락 스크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XML은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예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메타데이터로 해서 에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 메타데이터를 어디다 만드냐면, 리시버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래서 리시버를 하나 정의하고요. 리시버에다가는 내가 에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 클래스가요, 뭘 갖냐면 인텐트 필터에 액션으로 에비젯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액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메타데이터로 이렇게 프로바이더에서 여기 있는 정보 파일을 설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등록한 에비젯 프로바이더는요, 어떤 API를 갖냐면 on, update, enable, disable, delete 뭐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비젯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비젯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에비젯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들어가서요. 프로젝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프로젝트에서 new 들어가면 쭉 내리시면 위젯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젯에서 에비젯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걸 딱 선택하면 이제 앱 위젯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화면이 떠요. 앱 위젯을 만들기 위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앱 위젯을 하기 위한 화면에다가는요. 클래스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배치하는 게 홈스크린에만 배치할 건지, 락스크린에 배치할 건지, 홈과 락스크린 다 배치할 건지, 그 다음에 리사이즈업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위스하고 하이트에 셀을 몇 칸짜리 셀로 이렇게 지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에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XML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XML이 생성되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제 리시버가 등록이 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레이아웃 안에 내가 이제 배치하는 뷰는 리모트 뷰를 통해서 이 레이아웃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아무 뷰나 다 배치할 수는 없다고 얘기 드렸죠. 리모트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레이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뷰는 리모트 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는 이런 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PI 11부터는 그리드 레이아웃, API 14부터 제공이 돼요. API 14부터 제공되는 이거.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자, 리스트 뷰가 API 11부터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하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는 쓸 수가 없어요. 리스트 뷰는 쓸 수 없고요. 그 이상 API 11 이상에서만 리스트 뷰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드 뷰라든지 이런 뷰들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리모트 뷰는 좀 설명드렸죠. 노티피케이션 할 때. 그래서 리모트 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뷰는 아니고 뷰에 그냥 정보만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성한 리모트 뷰를 전달하면 그 리모트 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앱 위젯 호스트가 뷰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좀 볼게요.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앱 위젯 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XML XML의 정보를 파싱해가지고 생성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예요. 프로바이더 인포예요. 그래서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의 정보를 담고 있는 XML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기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min, width, height 앞에서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주기가 만약에 그 0으로 설정되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시간은 30분입니다. 최소 시간은 30분. 그 다음에 초기 레이아웃. 초기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앱 위젯 화면의 모양. 요 모양을 갖다가 이니셜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는 뭐냐면 얘를 갖다 내가 배치할 때 어떤 설정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런 설정 정보가 있어서 이 설정 정보를 설정하는 액티비티를 딱 띄워서 그 정보를 설정해야 돼요. 그럼 이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컨피그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상에서 위젯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 요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때 보여지는 얘는 앱 위젯은 아니고요. 얘는 뭐냐면 실제 이미지. 그래서 저렇게 보여질 프리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API 11부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 리사이즈를 갖다가 허리젠털이나 버티컬로 리사이즈가 가능하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웹 위젯 카테고리. 위젯 카테고리는 뭐냐면 내가 홈에다가 설치할지 아니면 락스크린. 여러분 홈 락화면 있죠? 락화면에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17부터는요. 여러분들 락화면에 설치된 위젯 대표적인 게 뭐냐면 뮤직 플레이어 같은 거 있죠?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락화면 위에다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떠가지고 플레이하는 거를 락화면에 제어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락화면에 설치된 앱 위젯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락화면에 배치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앱 위젯 프로바이더는요, 어떤 API를 갖고 있냐면 on update, on enable, disable 뭐 이런 API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내가 앱 위젯을 갖다가 화면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한 거예요. 딱 배치를 하는 순간에 그때 호출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앱 위젯을 내가 또 배치를 해요. 그러면 또 뭐가 호출되냐면 on 업데이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업데이트는요. 똑같은 앱 위젯을 갖다가 내가 화면에 하나만 배치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할 때마다 호출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해당 주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on 업데이트라고 하는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주기를 0으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요. 배치될 때만 on 업데이트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는 호출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홈 화면에 내가 만든 앱 위젯이 하나라도 배치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on enabled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두 번째 거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on enabled는 이제 이미 on enabled 된 거기 때문에 호출 안 되고 업데이트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배치된 애를 갖다가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면 자, 삭제해서 화면에 이제 하나도 안 남게 됐어요. 앱 위젯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n disabled라고 하는 게 호출이 돼요. 얘는 화면에 하나도 없을 때 호출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얘를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 삭제했어요. 그러면 on deleted라고 하는 거 호출됩니다. on deleted라고 하는 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리사이즈 하거나 이렇게 하면 API 16부터 제공되는 앱 위젯 옵션 changed라고 하는 이런 콜백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바이더 XML을 보면 이렇게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이렇게 돼가지고요.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등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필터에다가 액션에 안드로이드 에비젯의 액션에 에비젯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로 해서 프로바이더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에비젯 프로바이더는요. 내가 만든 마이 에비젯 프로바이더는 에비젯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으면 돼요. 자, 여기 이름이 프로바이더니까 프로바이더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뭐냐면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를 상속받아가지고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걔를 상속받아가지고 여기는 마이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요. 에비젯 프로바이더도 리시버라고 했으니까 온 리시브 함수가 있잖아요. 온 리시브 함수에서 이벤트를 받으면 그 이벤트에 있는 인텐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리시브 함수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슈퍼로 호출해주지 않고 여기서 그냥 구현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온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함수도 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on receive 함수는 오버라이드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on 업데이트가 딱 호출이 됐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에비젯, 자, 여기 보면 에비젯 IDs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에비젯 ID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화면에 배치된 에비젯이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동일한 에비젯을 갖다가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가 뭘 갖냐면 에비젯 ID라는 걸 가져요. 에비젯 ID.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업데이트 돼야 되는 에비젯 ID를 다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한 개만 올 수도 있고요. 뭐 얘하고 동시에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다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 에비젯 아이디를 하나만 가져와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비젯 아이디가 뭔지 판단해야 되냐면 얘가 홈에 놓여 있는 애인지 아니면 키가드, 즉 락화면에 놓여 있는 애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비젯이 갖고 있는 옵션을 갖고 오고요. 이렇게 해서 에비젯 매니저에 get 에비젯 옵션 해가지고 에비젯 아이디를 주면 됩니다. 옵션을 갖고 온 다음에 옵션으로부터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요. 이 카테고리가 키가드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카테고리가 키가드면 키가드로 설정되는 거고요. 키가드가 아니면 홈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드면 is 키가드가 true면 키가드에 대한 화면 갱신 처리를 하는 거고요. is 키가드가 false면 홈에 대한 업데이트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가드면 키가드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홈에 배치된 레이아웃을 갖다가 업데이트 할 거고요. 이제 뭘 만들면 리모트 뷰를 만들죠. 리모트 뷰는 앞에서 만드는 거 알아봤어요. 패키지명 넣고서 레이아웃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하고 눌렀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뭐 펜딩 인텐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펜딩 인텐트 이용해가지고 할 때 새로 액티비티를 그 홈에 있는 태스크로 띄우면 안 되고요. 띄우는 걸 갖다가 내 앱의 태스크로 띄워야 되니까 뉴 태스크 뭐 이런 플래그를 줘서 펜딩 인텐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얘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액션을 등록하고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리모트 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비젯 매니저에 업데이트 에비젯 이렇게 한 다음에 에비젯 아이디 있죠? 이렇게 얻었던 에비젯 아이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리모트 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비젯이 갱신되는 겁니다. 에비젯 매니저는요, 이제 에비젯 매니저 객체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get instance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객체를 얻어올 수 있고요. 에비젯의 아이디를 얻어오기 위해서 에비젯 IDs라고 하는 이런 API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에비젯 프로바이더에 컴포넌트 네임을 넣어주면 에비젯 아이디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이제 에비젯 인포라고 해가지고 설치된 에비젯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옵션을 얻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에비젯을 갱신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에비젯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가지고 업데이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된 에비젯 프로바이더 전체 목록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get installed providers라고 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할 때 사용하는 bind ebijet id if allowe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하나 받으면 이제 에비젯 호스트가 에비젯 아이디를 얻어올 수 있거든요. 에비젯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더 알아오고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이제 에비젯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인딩을 해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API입니다. 자, 내가 에비젯을 업데이트할 때 지금처럼 에비젯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시간을 주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를 하나 돌려서 이 서비스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형태로 해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 플레이를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음악 플레이하면 화면에 에비젯에 뭐가 뜨냐면 이제 플레이되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거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거로 바뀌었다는 정보를 다시 여기다 갱신해 줘야 돼요. 근데 다음 거로 바뀌어가지고 처리하는 거 누가 해주냐면 이건 서비스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에비젯 프로바이더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서비스에서 갱신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갱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기는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에서요. 뭐 이건 이제 서비스가 스타트 되면 갱신하는 걸 했는데 갱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에비젯 매니저를 갖고 와요. 에비젯 매니저. 그 다음에 이 앱 위젯의 에비젯 프로바이더의 컴포넌트 네임을 이렇게 얻어옵니다. 에비젯 프로바이더의 컴포넌트 네임을 얻어와요.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 이게 얻어온 컴포넌트 네임을 이용해서요. 지금 홈화면이라든지 락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에비젯 아이디들을 전부 다 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이렇게 얻어온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갱신하는 처리를 이 안에서 해주는 거죠. 갱신하는 처리는 에비젯 프로바이더에서 하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에비젯에서요. API 11부터는 리스트 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에비젯에서 리스트 뷰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레이아웃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리스트 뷰를 사용하려면 어댑터가 있어야 되죠? 어댑터가. 그런데 어댑터를 직접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댑터에 해당하는 그런 객체, 어댑터와 비슷한 객체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위젯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얘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는 에비젯에서요. 이 서비스를 구동할 거예요. 서비스를 구동해서 그 다음에 이 서비스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 객체를 얻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어댑터죠. 어댑터에 해당하는 객체를 얻어갈 거예요. 이렇게 어댑터에 해당하는 객체를 얻어간 다음에 이 어댑터에 해당하는 객체로부터 뷰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 위젯 서비스인데요. 자, 요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바인드 리모트 뷰스라고 하는 이 퍼미션을 정의해서 다른 애들은 호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만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이제 에비젯 업데이트 할 때는요. 화면 업데이트 할 때 리스트 뷰에 해당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인텐트를 하나 생성을 해요. 인텐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위젯 서비스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동일한 인텐트를 매번 전달을 하면 갱신할 때마다 새로 갱신이 안 되고 그 똑같은 데이터가 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경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set 데이터에서 인텐트에 설정한 다음에 호출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뷰에다가 set remote adapter 해가지고요. 리스트 뷰에다가 요 인텐트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뷰에 어댑터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텐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구동해 주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위젯 서비스는 리모트 뷰 서비스라는 걸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리모트 뷰 서비스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리모트 뷰 팩토리를 넘겨주는 on get view factory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on get view factory라고 하는 데서는요, 리모트 뷰 팩토리라는 거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리모트 뷰 팩토리를 상속받은 여기 리스트 프로바이더는요, 안에 들어가면 어댑터랑 거의 비슷해요. get count에서 리스트 뷰에 보여줘야 할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넘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et view at 해가지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줘야 될 리모트 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리모트 뷰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et loading view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 읽기 전에 화면에 보여줘야 될 리모트 뷰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앱 위젯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앱에 인베디드에 들어가는 작은 화면에 앱 화면, 작은 키 앱 화면을 얘기하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앱 위젯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앱 위젯 프로바이더의 온 업데이트라는 곳에서 리모트 뷰를 만들어 가지고 리모트 뷰에다가 데이터를 리모트 뷰를 갖다가 이제 앱 위젯 매니저를 이용해서 전달해 주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에서 앱 위젯 매니저를 가져온 다음에 앱 위젯 매니저를 이용해서요, 내가 업데이트 해야 될 앱 위젯 아이디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앱 위젯 아이디 얻어온 다음에 그 앱 위젯 아이디를 이용해서 화면 업데이트할 정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앱 위젯 매니저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앱 위젯의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리스트 뷰를 사용할 때는요, 리모트 뷰 서비스라는 걸 상속받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등록을 해주죠. 리스트 뷰에다가 리스트 뷰에 등록을 해주면 이제 리스트 뷰가 그 인텐트를 이용해서 뷰를 얻을 때 호출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리모트 뷰 서비스 안에 있는 그래서 리모트 뷰 팩토리라고 하는 걸 얻어갈 수가 있고요. 리모트 뷰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곳에서는 어댑터처럼 get count라든지 get view at 이런 걸 통해서 리모트 뷰로 넘겨받아 가지고 그 리모트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갱신해 주게 됩니다.